PID 튜닝을 하고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P값과 I값과 D값은 얼마나 많이 늘 것인가. 3인치 후프로 이런 비행이 가능하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합니다. 경희군 카입니다. 제가 이 영상 만드는 게 상당히 망설여지는데, 커스텀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PID 세팅에 관한 건데, 사실 제가 PID 세팅에 관해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제 영상 중에서 특히 ELRS 바인딩 하기 요 영상이 사실은 제 채널에서 초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서 제 채널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ELRS 바인딩 하기 영상을 언제 만든 거냐면, 제가 크로스파이어를 사용하다가 ELRS로 넘어와서 처음 바인딩을 성공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만든 영상이 저의 왕초보를 위한 ELRS 바인딩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 영상을 많이 봐주셨던 가장 큰 이유가, 정말 왕초보일 때, 진짜 모를 때, 이때 제가 헤매던 걸 그 순간 그대로 영상을 만든 게 정말 왕초보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거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많이 해보신 분들, 막 익숙해지신 분들은 뭐 너무 기초적이고 당연한 건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스텀 드론에서 PID 세팅하는 거에 대한 방법도 제가 많은 경험이 있진 않은데, 한번 왕초보들, 정말 초보들은 어느 관점에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지 이런 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PID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커스텀 FPV에 입문한 지 4년 차가 됐긴 했지만 본업이 있고 주말에 취미로 이걸 하다 보니까 PID 값에 손댄 적은, 받은 드론 중에 혹시 진동이 있거나 이러면은 슬라이더로다가 그냥 D 값을 조금 조정하는 정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진동을 잡고 진동만 잡히면은 그 외에 별로 세팅을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PID 세팅 값을 만지기는 했었지만, 진짜 본격적으로 PID 값을 튜닝을 뭐 해본 거는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뭐 그 전에 공부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시작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PID 튜닝이라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거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저는 주로 이제 이런 완제품 드론들을 리뷰를 하잖아요. 뭐 파보 20 프로라든지 미티어 7호, 뭐 지난번에는 뭐 베이퍼,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요새 이런 완제품 제작하는 회사들, 뭐 아이플라이트의 나주글이라든지 키메라, 이런 제품들은 받아서 보면은 PID 튜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특별히 PID 값을 조정하지 않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막 PID 튜닝을 많이 해봐서 고수가 되셨다 그러면은 그 값을 조정해서 더 좋은 값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좀 제조사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플라이트 거나 베타 FPV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것들은 튜닝이 괜찮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엑시스 플라잉 제품을 한번 써보니까 그거는 튜닝이 제대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이아톤의 그 기체를, 5인치 기체를 한번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다이아톤 제품은 아예 PID 튜닝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펌웨어의 디폴트 값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PID 튜닝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그 PID 튜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초보자들은 모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제 베타플라이트 탭에 들어가서 PID 튜닝 탭에 가면은 보통 요새 이제 슬라이더가 가능한 상태로 와 있는데, 이 슬라이더 값이 모두 다 가운데에 정렬이 돼 있다 이러면 튜닝 안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움직여져 있다 이러면은 제조사에서 세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완제품의 경우에는 PID 튜닝을 굳이 꼭 해야 될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드론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민감도를 떨어뜨리고 싶다. 그래서 PID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PID 탭에 보시면은 이제 세 가지 탭이 있잖아요. 필터 탭, 그 다음에 PID 탭, 그다음 레이트 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레이트의 이슈인 것 같아요. 레이트는
제가 조종을 가령 롤을 요만큼 줬을 때 얼만큼 각속도가 반응을 하냐, 이게 이제 레이트의 이슈거든요. 요 레이트 값을 조정하는 거는 사실은 PID 튜닝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PID 어떻게 조정하나요? 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레이트를 어떻게 조정하나요? 이거죠. 이거는 이제 자기에 맞춰서 레이트 값은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저도 이게 처음에 헷갈렸는데 필터를 세팅하는 목적과 PID 값을 바꾸는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필터라는 거는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롤을 쳐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싶다. 그럼 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이 조종 키워크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현재 이 드론에 있는 상태랑 제가 원하는 상태, 이거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로다가 제어를 해서 이걸 움직이는 건데,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이 드론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FC 안에 들어있는 자이로 칩이 있는데, 자이로 칩에서 이제 그 위치를 센싱하고 그 차이값,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움직임을 조정을 하는 건데요. 자이로가 이 움직임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이로에 들어갈 때 진동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오포 프로 카메라에 가끔가다 이제 진동이 들어가서 자이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상에 막 흔들림이 생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자이로 칩에도 진동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진동 중에 이제 필요 없는 진동들, 가장 이제 많은 진동이 이제 모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 모터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포함해서 이 진동들을 걸러주는 거, 이게 이제 필터고요. PID 세팅은 이거를 제어를 할 때 P 값과 I 값과 D 값을 얼마나 많이 넣을 것인가, 각각의 비율을 얼마로 해서 넣을 것인가, 이게 이제 PID 세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랑 PID랑 세팅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필터랑 PID랑 그 목표가 달라요. 필터 세팅을 할 때의 목표는 뭐냐면은 이 기체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필터를 막 되게 세게 많이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진동을 많이 걸러내야지 가장 좋은 이 기체의 상태가 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필터 세팅을 너무 필터를 많이 넣어주면은 그러면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걸 조종하는데 어떤 반응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거죠. 레이턴시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터 세팅의 목표는, 근데 또 필터를 너무 약하게 넣으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이즈가 들어가가지고 이 기체에 진동이 생겨요. 그냥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진동이 안 생기면서 하지만 가장 가벼운 필터를 넣는 거, 이게 바로 필터 세팅의 목표더라고요. 그 베타플라이트의 디폴트 값이 필터가 좀 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터 세게 돼 있는 필터 값을 점점점 줄여가면서 가장 라이트하면서도 진동은 발생시키지 않는 그 지점을 찾는 게 이제 필터 세팅의 핵심이고요. 진동이 생기는 그 주파수를 한번 봅니다. 그래프를 한번 봐가지고 거기에서 진동이 생기는 프리퀀시를 찾아내가지고 그 주파수 구간에만 딱 맞는, 거기를 딱 그것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세팅해 주는 거, 그게 이제 필터 세팅의 핵심이고 목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PID 세팅은 뭐냐? PID 세팅은 제가 얘한테 어떤 키워크를 줘서 얘가 움직였는데 얘가 딱 빠르게 제가 원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딱 가자마자 제가 원하는 지점에 도착하는 거, 그걸 셋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반응성과 반응한 이후에 셋 포인트에 딱 멈춰 있는 거, 요거를 가장 최적점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PID 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 값하고 I 값, D 값을 조정을 하면서 가장 그 적합한 자리를 찾아내는 건데요.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PID 세팅하는 방법을 봤던 영상은 아날로그 시절에 세팅을 했던 영상이에요. 짱아부지 채널에 보시면은 그 세팅 방법이 있는데, 이건 진짜 고수들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드론을 직접 날려보면서 느낌으로다가 지금은 P 값이 모자르네, 그래서 P를 올리고, 느낌은 아니죠. 이제 그
드론에서 이 보여지는 드론을 날리면서 보여지는 그 진동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때는 롤에서 P를 올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인생웨이크님이 올려주신 그 블랙박스로다가 이제 PID 세팅하는 방법, 이걸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저도 PID 세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는 뭐냐면은요, 인간이 느끼는, 제가 느끼는 그 감각으로는 사실 그게 이게 제가 원하는 셋 포인트에 잘 도착했나 이런 거를 제가 확인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PID 툴박스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기체 안에 이제 블랙박스가 제가 비행한 자이로를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낸 조종 신호에 대한 것도 다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종합을 해가지고 PID 툴박스라는 게, 얘가 지금 기체가 제가 세팅한 PID 값에서 제가 원하는 셋 포인트에 빠르게 잘 도착을 해서 그 자리에 딱 들어가는가, 이거를 보여줍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비율의 PID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아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P와 D의 밸런스를 한번 봅니다. 다른 것들을 다 없애고 다른 요소들을 다 빼고 P하고 D만 슬라이드에서 그 비율 값을 조정하면서 뭐 P와 D의 비율을 뭐 0.7, 0.9, 1.1, 뭐 1.3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그 PD 밸런스에서 가장 그래프가 잘 나오는 게 뭔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찾아봐가지고 가장 적합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값을 거기에 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마스터 승수를 올려가지고 그 값에서 이제 계속 D값과 P값을 올려주는 형식. 이게 바로 인생 웨이크님이 올려주신 블랙박스로다가 이를 이용해서 이 PID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왕초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자 이게 참 와닿을지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제가 참고했던 영상들을 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위에 제가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상들을 다 연결을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그 영상을 결국에 보셔야 된다. 물론 저도 요걸 PID 세팅을 좀 더 많이 하고 제가 조금 이 내용을 좀 더 잘 숙지하게 되면은 그때 이 PID 세팅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완제품을 구매했다 이러면은 저는 PID 튜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장 기체 상태 그대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아무리 이제 초보자가 열심히 그거를 바꿔봤자 별로 그렇게 공장에서 세팅한 것보다 좋은 게 잘 안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레이트 값은 PID 튜닝하고 좀 다르다. 레이트 값은 본인에 맞게 조금 수정해 보는 거는 가능하다. 근데 레이트 값, 저는 웬만하면 레이트 값도 아예 수정 안 하거든요. 그냥 그 베타 플라이트 디폴트 값으로 그냥 날리는데, 제 손가락을 적응시키는 게 웬만하면은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제 손가락을 적응시키는 게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필터를 세팅하는 거랑 PID 값을 조정하는 거는 조금 다른 이슈다. 필터는 트레이드 오프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가장 필터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기체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는 그 지점을 찾는 게 이제 필터 세팅에서는 핵심이고 목표다. 그리고 네 번째, PID 세팅이라는 거는 이제 PD 밸런스를 찾고 PD 밸런스를 찾은 다음에 이제 응답성을 좋게 해주는 수준으로 D값을 계속 올리는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세팅을 해가는 건데, 요때 이제 PID 툴박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이 기체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가장 좋은 최적의 값을 찾는 거다. 근데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요, PD 밸런스는 먼저 D값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먼저 잡고 그 다음에 D값을 올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D값을 너무 많이 올리다 보면은 이 모터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 밸런스를 먼저 앵글 모드를 보통 이용을 하는데, 앵글 모드에서 PD 밸런스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D값을
올려가면서 이 뒷값을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데요. 올려갈 때마다 이 그 모터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요걸 체크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모터가 뜨거워지지 않을 때까지 이 그 마스터 승수를 올리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그럼 언제까지 올리냐? 모터 뜨겁지 않은데 계속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그거를 PID 툴박스로 보면은 이 레이턴시 값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에 뒷값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레이턴시를 줄여가지고 응답성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올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거를 올렸음에도 레이턴시가 별로 안 주는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팅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초보자분들이 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세팅 PID 튜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제 설명 자료들이 제가 많이 참고한 거는 이제 인생웨이크님의 영상도 있지만 오스카 량이라는 사람이 쓴 이 블로그에 이제 상세한 내용이 또 있어요. 그거를 영어로 돼 있지만 요새는 이제 자동 번역이 굉장히 잘 되니까 저도 자동 번역해서 보기도 하고, 근데 자동 번역으로는 잘 이해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문으로도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설명한 여러 가지 뭐 로토 라이엇이나 이런 데들, 그 다음에 PID 툴박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이 PID 세팅하고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소스로다가 여기다 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것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셔가지고 세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 영상 오늘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고요. 제 영상 오늘은 제 영상에 드론 날리는 게 안 나올 수 없죠. 뭐냐면은 이 PID 세팅한, 제가 딱 지금까지 두 대를 세팅했거든요. 튜닝을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요거 페르소나 30 요거 제가 빌드해서 튜닝을 했고요. PID 튜닝 지금 말씀드린 딱 그 방법대로 했고, 요것도 그 마크 짭이죠. 짭 마크 5 요것도 이제 제가 빌드 해가지고 PID 튜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가 그 튜닝한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보니까 나중에 이제 튜닝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기체는 스피드비의 F7 V3 스택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스택에 안에 들어있는 IMU 이 자이로 센서 칩, 이게 BMI 270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BMI 270이 좀 노이즈에 약한 그런 자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터를 조금 많이 가볍게 했더니만 진동이 생기더라고요. 막 그 높이 올라가거나 좀 강풍이 불 때 막 덩덩덩덩 진동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필터를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조금 세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금 덜 만족스럽고, 요거는 이게 뭐더라? 요새 많이 쓰는 건데 이 BMI 270보다는 상태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필터를 좀 더 가볍게 하고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더 반응성이 저는 좋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이 5인치들이 훨씬 원래는 세팅하기가 편한 기체인데, 베타플라이트의 세팅의 기본은 다 이 5인치 값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튜닝을 해보니까 이 자이로 요것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MPU 6000 6000인가요? 자이로 칩이 들어간 거를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게 이런 노이즈에 굉장히 좋다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많이 뺄 수 있는 거죠. 필터를 많이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더 반응성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 그 MPU 이 자이로를 선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 FC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또 좋은 건지도 잘 몰라가지고 그 FC들이 제 부품 상자 안에 막 한 대여섯 개가 처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시간이 될 때는 요 기체는 그 MPU H7급의 그 FC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FC라고 하더라고요. 저 되게 싸게 샀는데 뭐 그런 것들로도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다음 이어서 편집할 거는 요거 PID 세팅한 것들 한번 날려보는 거, 요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렸던 페르소나 3인치 원스무스 PID 세팅한 거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게 이 풀업업인데요. 이런
다행히 상태 괜찮습니다. 예,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게 바로 이렇게 프라보시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PID 튜닝을 하고 확실히 많이 좋아졌다. 3인치 후프로 이런 비행이 가능하다는 게 참 저는 신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텔레메터리가 자꾸 로스트 되지? 아까 추락하면서 뭔가 안테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가져와야겠다.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안테나가 이 PID 세팅을 할 때 이제 클린 빌드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라고 하는데 클린 빌드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 기체에서 진동이 생길 만한 것들 다 없애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PID 세팅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 빌드는 아주 허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 케이블 타이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조금 헐렁헐렁해지고 막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딱 아주 단단하게 잘 고정이 돼 있어서 진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다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PID 세팅을 할 때 그 세팅을 잘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뭐 다시 한번 같은 배터리로 날려보겠습니다. 예, PID 세팅한 페르소나 30입니다. (3인치) 드론이 막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전체적으로 반응성이 상당히 만족스럽다. PID 튜닝한 좀 보람이 있다 이런 걸 느끼고요. 누가 여기다가 이 따릉이를 놓고 갔어. 비매너네. 좀 배터리를 큰 건데 여기 원래 5인치용인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 원래 제가 이 기체용으로 가져온 배터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실히 무겁긴 하네.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로. 확실히 되네. 아까 배터리가 확실히 부족했네. 예, 이렇게 파워루프 하고 프로버시 없이 그냥, 이게 이제 제가 처음 리뷰했던 영상 보면은 프로버시가 확실히 있어요. 근데 확실히 PID 세팅하니까 그런 게 확 줄어든 게 보이고요. 오,
재밌습니다. 아, 재밌다, 진짜.